반갑습니다. 굿잡 하지영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 직업 심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데요. 1번 6가지 나오면 홀랜드죠. 그리고 2번 각각의 개인은 그렇죠.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한 특성이 바로 특성이고요. 이 특성 중에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인이라고 한다. 맞는 것 2번이네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오는데요. 스트레스의 수준과 수행은 역유자형 관계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높아진다. 최고 찍고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오면 수행이 떨어지죠. 실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우리 여러분 너무 미리 열심히 하시면은요 시험 보실 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고 하시다가 시험 막바지에 딱 달리고 시험 보시고요. 쉬시다가 2차 다시 달리시는 겁니다. 계속 쉼 없이 가시면요 2차 볼 때 정말 오히려 방대한 양과 집중해서 외워야 되는 암기 때문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라니까 차분차분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의 1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따놓은 당상이라서 2차를 염두에서 말씀드립니다. 2번입니다. 비유형 행동은 간상동맥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A다. A. A가 먼저 나와서 A보다 B가 더 급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유형으로 이 멘트와 연관이 되는 것은 A다. A. 3번입니다. 외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외적보다는 내적 통제자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코티졸은요, 부신피질에서 방출되는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으로서요. 스트레스가 받으면 생성되면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코티졸이 혈중에 떠다니면은 스트레스가 있구나. 스트레스가 들어오니까 몸에서 방어하려고 내는 호르몬이라서 이 혈중 코르티졸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 4번입니다. 갑자기 3번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 답 4번입니다, 여러분. 책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 4번으로 수정하시고 정오표에 반영해 놓은 것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며 말이 적고 고집이 있으면서 직선적인 이 사람들 홀랜드의 바로 현실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기계 조작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K 웩슬러 지능검사이죠. 여기에서 동작성 검사, 언어성 검사 6가지와 동작적 검사 5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총 11가지로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동작성 검사가 아닌 것은 바빠 모차토 아닌 것이 답이다. 바빠 모차토 해서 아닌 것이 답 숫자 외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지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과 관련된 거고 동작, 이것은 작업 지능, 작업 능력을 확인할 때 우리가 검사해보는 영역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롬볼츠 하면은 유한학과부터 생각하시고요.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면은요. 진로 결정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죠. 유한학과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동주의 끝에서 인지이론, 반두라, 자기 효능감이 나오면서 그 다음으로 나온 이론입니다. 강화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진로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모든 것을 자기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를 형성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이 말 자체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왜? 학과 전환 등 진로 의사 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뒀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고 있으니 이거 다 안 보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한 문장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입니다. 초기 상담의 유형 중 정보지향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나오는데요. 항상 초기 면담, 이 정보지향적 면담에서 기법으로 1, 2, 3, 4 해서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이 이렇게 단어 용어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문장으로 된 문제를 만나보네요. 그래서 정보지향적 면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은 그렇죠. 관계지향적 면담에 해당하는 기법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드만은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진로 발달 이론을 설명하였는가 나오는데요. 타이드만 진로 결정, 진로 발달 단계를 시간의 틀 내에서 개념화한 학자이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요? 기억 안 나면 제가 무에타이로 그렇죠. 충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에타이? 잘 모르겠지만 무에타이에서 타이드만 나오면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이론이 시간의 틀 내에서 구조화된다라고 해서 시간의 틀, 시간이 나오면 타이드만, 시간, 타이드만이구나 라고 매칭시키기에 아주 이름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틀리지 말고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입니다.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또는 성격이 직업적 욕구와 달라. 그럼 회사 다니기 힘들겠네요. 달라 생긴 직업 적응 문제. 이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요. 그렇죠. 회사 바꿔야지 어떡합니까? 한 개도 아니고 다 안 맞고 적응까지 못하는데 바꿔야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2번으로 살펴보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 MIQ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실은 이거 알기에는 너무 많은 세세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장 잘 보면은요. 이거 오늘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주 대상은 실제로는 11살 이상입니다. 남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13살이면은요. 그렇죠. 중학교 이제 6학년 중학교 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우리가 4학년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서 13살 이거 고학년 아닌데 하시면서 3번 바로 틀린 것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심한의 욕한 거 아닙니다. 정말 심한입니다. 심한. 제가 너무 세게 발음한 것 같아서 심한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이제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저 친구의 개념의 틀을 활용해서 이 친구가 규정한 비소외적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거 3개 맞고 여기에는 자기 몰입인데 자기 실현이 나왔네요. 그리고 비소외적 딱 하면서 자기 실현은 정말 최상급 욕구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꼭 외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용량이 되시니까 외우신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자기 실현은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모두 고르라고 하면은요.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렇죠. 파슨슨과 윌리엄슨, 헐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니은입니다. 직업 선택은 인지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을 가능하다고 봤고 그것을 주요 상담 단계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입니다. 개인 차이가 난 연구에서 시작하였죠. 모두 다 특성과 요인은 별개, 고유한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 나가는데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읍, 니은만 해당해서 1번 체크하고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 가프레드슨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제시한 진로 포부 발달 단계가 아닌 것 나왔는데요. 힘센 사내 해서 힘
센, 사, 네 해서 센은 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힘과 크기가 바로 서열 획득 단계이고요. 성해서 성은 나오지 않았네요. 사는 사회적 가치, 내는 내적 자아 확립 단계, 내적 가치 확립 단계라고도 종종 나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안정성 확립 단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안정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생각났습니다. 굳이 인생, 세포 때부터 다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성을 획득하는 단계라고 아무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3번입니다. 교준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교준 점수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것은 교준 점수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서 알고 계시면 좋고 모르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2번이 워낙에 확실하게 틀린 답이기 때문입니다. 100분위 퍼센트이죠. 나의 위치가 50에서 55%와 그리고 원점수 차이 100분위 90에서 99 이 차이는 같다라고 봤는데요. 당연히 같지 않죠. 시험 잘 친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안에 30%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별로 없고 또 못한 애들 엄청 많아가지고 50에서 59%에 해당하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10명밖에 없는데 90점에서 99점에 해당하는 이 원점수의 차이에는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차이와 이 차이, 원점수는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에 잘하겠네요. 그렇죠.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타당도가 높은 것이냐. 지금의 점수를 가지고 나중을 평가하고 그것이 맞다라면 예언 잘한 것. 그래서 예언 타당도라 합니다. 이거는 척 보면 척, 몰라도 용어로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직업상담 초기 면담, 상담의 초기네요.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자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 거기에 관련된 질문, 그 질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는 문제인데요. 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적절한 직업을 추천한 것은 개입을 하고 그 개입, 중기 때 마무리, 중기 마무리에서 잘 추천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담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상담 초기, 그렇죠. 내담자에 대한 결론,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기대,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자의 기대가 서로 맞추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하고요.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더 평가해야 되냐, 중기로 넘어가서 어떤 것을 더 알아봐야 되나, 중간 확인하는 질문과 검토되는 것은 초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직업은요, 상담 중기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초기 면담 마칠 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입니다. 16번입니다. 신뢰도 종류 중 검사 내 문항들, 한 검사 내에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죠. 바로 내적 일치 신뢰도입니다. 그 문항들 한 검사 내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내적 일치 신뢰도입니다. 한 검사를 다시 동일하게 하는 것, 동형입니다. 동등형이라고도 하고 더 많이는 동형 신뢰도라고 해서 모양이 비슷한, 형식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신뢰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한계 안에서 하는 것은 내적 일치 신뢰도입니다. 정리하시고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적응 증후군은요. 그렇죠. 경계, 저항, 탈진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1년간 생활 변동 단위의 합이 90은 정상이에요. 300 정도 되어야 하지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영하 300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 영화 줄거리보다 그것을 볼 때만 해도 이미 너무 잔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팍팍팍팍 올라갔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A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했고 사회적 지지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몰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18번입니다.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의 직업들이 실현 불가능할 때 한마디로 내담자가 수집을 잘못해가지고 왔을 때 사용되는 상담 전략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이때는 상담자가 이거 잘못됐어요 하면은 더 이상 상담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괜히 상담사가 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유연하고 더 활용 가능성도 높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대안 직업 대다수가 부적절한 것임을, 그러니까 같은 내담자끼리 집단 상담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이런 거 봤는데 하면서 자신들끼리 비슷한 내담자끼리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함으로써 에너지를 소진하기 전에,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즉시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입니다. 새로 입사한 70명의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적성검사의 타당도 계수가 0.5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을 텐데 그중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적성검사를 한 계수가 0.5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사가 맞다라는 것이네요. 뭔가 확인되었으니까 타당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다라는 것이네요. 만일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한번 타당도 계수를 구해본다면요. 이것은 입증된 신뢰도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타당도 계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높아진다입니다. 20번입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측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상 MBTI, 비정상 MMPI, 캘리포니아 16가지, 이것도 성격 검사입니다. CPI도 캘리포니아 퍼스널리티에서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로서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것과 이것 모두가 성격 검사에 해당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상한 사람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미네소타 정신병동에서 만든 MMPI다라는 것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진로자본의 핵심 역량이 아닌 것 나오는데요. 이거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제가 놀라운 멘트를 또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또 부끄러운 멘트니까 여러분 미리 부끄러울 준비하시고요. 아닌 것은 포부 역량인데요. 성숙과 지식과 관계 아닌 것이 답이라는 거죠. 놀라운 멘트 뭐냐면은요.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만 성관계 지식 얼마나 간단합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로 자본은 성관계 지식입니다. 아닌 것이 답하고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직업 상담 시 내담자의 표현을 분류하고 재구성, 분류해서 다시 한번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설적 의도 원칙이 아닌 것은, 이 내용은 역설적 의도가 뭔지 말한 것이고요. 질문 쉽습니다. 직업 상담 시 역설적 의도 원칙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은 재구성 계획하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전혀 아니지만 재구성 나오면은 늘 위에 있는 거 찌찌뽕 시키라고 했던 그 말을 맞춰주는 감사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역설적 의도 원칙 아닌 것은 재구성 계획하기는 없다. 재구성에서 그렇죠. 역설적 의도 왜 그런지 확인하기까지 있지 그것을 계획을 왜 합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다.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집단 상담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보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련된 게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 회기가 끝난 후 각 집단 구성원에게 경험 보고서 이번이 어땠는지 쓰게 함으로써 그렇죠. 자기 인식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 재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자는 반드시 1인 아닙니다. 10명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1명 더 두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이니까 아닌 것은 3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집단 상담 요구도 조사 중에 보기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매칭을 하긴 하지만 매칭되는 용어가 좀 많아요. 자료조사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면담을 실시하여 요구도를 분석한 후에 핵심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전문가 협의회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면담도 나왔는데요. 뭐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 문장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 이 앞에 한 후의 핵심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협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등장하는 것은 전문가 협의회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2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목표 설정의 유의점입니다. 그것으로 틀린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목표는 대상의 요구도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좁고 구체적이어야지 하나하나 달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지 남들에게 공표해서 또 지켜질 확률도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한 개 좁게 해서 이거 왜 해요? 한 개라도 달성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개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된다. 아닌 것은 4번이다. 여러 가지 아니다입니다. 26번입니다. 앨리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렇죠. 그게 뭐죠? 인지, 정서, 행동 상담의 이론가 앨리스입니다. 앨리스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실제로 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 잘 되었을 때는 좋은 정서적, 행동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야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그렇죠. 신념이라는 것.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박자씩 놓치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2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그렇죠. 생각해 보는 거죠. 합당한 걸로. 인지 치료 과정 무슨 단계인지 찾아보는 것인데요. 상담자는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개입만 나오면 무조건 몇 단계? 그렇죠. 꼭 개입은 4단계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담 전체로 5단계로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진목계평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대입했을 때도 4단계는 개입, 본론 단계 개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담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담사가 개입하는 단계로서 개입 맞고 그것은 4단계이다라고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면은요 보지 말고 그냥 개입 4단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진짜입니다. 믿고 꼭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진로 상담 시 사용하는 가계도, 제노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가계도, 직업 가계도는 우리 집안의 어른들, 3대에 해당하는 어른들의 직업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주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가족의 미완성된 과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그렇죠. 다 의사예요. 그런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3대들 내에 포함된 가족들의 선호가 아니라 실제 직업을 작성해 봄으로써 도표화해 봄으로써 영향력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보고 밑에 보지 않고 다 같이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상담의 몰입 이론 모델입니다. 이 중에서 일상의 몰입 경험은 높지만 몰입 경험은 높고요. 삶의 의미가 낮아요. 삶의 통합은 낮은 단계를 찾는 집단인데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는 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입 이론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크게 삶의 의미와 몰입 경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몰입,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몰입해야지, 몰입의 경험을 가져야지, 몰입해서 뭔가를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잘하는 일에 몰입을 할 수 있지, 몰입해서 잘해지는 것은 이미 좀 잘하는 것을 몰입할 수 있을 때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해서 몰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해야지만 몰입이 쉽게 된다라는 거죠. 몰입을 못한다고 혼낼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선행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잘하는 것, 그렇죠. 분류해서 쪼개야지 하나 잘 된다라는 것이죠. 쪼개는 거 분화하는 겁니다. 분화가 잘 되면 몰입 경험이 많아지고요. 분화가 잘 안 되면 몰입 경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분화가 발달된 것은 몰입 경험이 높다는 것이고 분화가 미발달됐다는 것은 몰입 경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는 당연히 통합이죠. 통합이 되어서 의미를 찾지 단타로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쭉 살펴봤더니 그런 거였구나 해서 의미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통합과 의미를 삶의 의미를 연결해서 발달되면 높고 미발달되면 낮다라는 것을 매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면은 몰입 경험과 삶의 통합, 삶의 의미를 낮다, 높다로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이것을 하나하나의 매칭으로 답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0번입니다. 갈등 관리 공식적인 해결 단계 옳은 것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뭐였죠? 명중청. 명중해야 청나라 명중청입니다. 갈등 관리의 공식적인 해결 방향은 명중청이다 해서 명령, 그만하자, 갈등 끝내자, 그리고 중재 조정해서 다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정상적인 이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한 용어 한 멘트로, 암기 멘트로 명중하자, 청나라, 명중청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갑자기 명중홍이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용어를 만들 때 관역을 쌌을 때 이 가장 중앙이 대부분 빨간색이더라고요. 명중홍이었으면 얼른 더 외우기 쉬웠을 텐데 여하튼 명중청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운슬러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직업 상담의 기본 윤리로 적합한 것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 기법을 활용해야지 뭐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다고 막 무조건 안고 볼 부비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가 건네주고 공감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내담자가 못 받아주면 철컹철컹 우리 붙잡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가장법이 좀 심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 너무 좋아요. 전기충격 그렇다고 막 하면 곤란하잖아요. 3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터슨과 셀리그만 강점 분류 체계입니다. 모르셔도 그만이지만 셀리그만은 긍정의 심리학의 대가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점, 강점을 살펴서 그것을 높여주자 한 사람인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강점 분류 체계에서 정의의 핵심 덕목에 해당하는 성격 강점 찾는 것은 공정성, 정의니까 사실 문제에서 답 찾기는 쉽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요,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라서 좀 더 쉬운 문제로는 강점의 종류가 무엇인가 아닌가를 찾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1타 2피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문제를 냈고 이것에 해당해서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은 바로 이 강점 6개를 잘 알아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6개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정초에는 지면 안 돼. 지기를 자제해야 된다고 해서 정초에는 지기자제라고 해서 여러분 잘 매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요, 대충 보시면은 일반적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 좀 매칭하기 그래도 좀 불편한 것은 절제해야 돼요. 용서하려면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하려면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잘한 부분 항상 어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려면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뭐 요 정도만 매칭하기가 어렵고 나머지는 보시면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번입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의사결정, 브레인스토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이 기법에서 모자의 색상별 역할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면요. 빨간색, 불같아, 직관, 보자말자. 그래서 항상 빨간색 아니면 흰색. 어디 나오죠? 그렇죠. 흰색이 잘 나온다고 강조를 했으니까 나온 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붉은색과 하얀색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4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목표. 아들을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열등감이 생겼나? 아들러 하면서 제가 아들러 이름만 봐도 안타깝다. 열등감 덩어리 아들러이다. 이런 멘트를 자주자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한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 그렇죠. 개인주의 상담 또는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상담의 목표로 무엇을 정했냐.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목표, 사회적인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동기를 변경해서 보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을 스스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면은 스스로 일단 잘 서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사회적 관심을 돕고요. 잘못된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고요. 패배감, 열등감을 극복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고요. 전이해석, 어디서 많이 봤더라? 그렇죠. 프로이드 전이 해석 나오죠. 자, 프로이드랑 상관이 없다라고 아닌 것은 4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직업상담 행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엇이냐면요. 행정은요, 여러분 창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은 모두 다 딱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도요, 제가 새롭게 만든 문제잖아요. 왜? 새롭게 이번에 반영된 부분에 있는 문제라서, 내용이라서.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답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뭐가 틀린 답으로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행정의 기술이 무엇인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술사가 4인구죠. 행정기술사, 우리 기술기능 기사 이러면서 많이 봤으니까 기술사가 4인구다. 어떻게 좀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직업상담 행정기술사가 4인구다 해서 사무, 인하, 구상적 기술 이거 가져가시고 안건 나왔을 때 잘 골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원칙, 우리 직업상담 및 취업 지원은요. 3번째 파트가 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분명히 나오면 다 신출입니다. 그래서 1, 2단원 무조건 기출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신출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제가 말했던 멘트들이 생각나면은 좋고 우리 1번부터 성관계 뭐 이러면서 제가 멘트 쳤던 것들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셔서 한두 개 맞추시면 다 60점 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말한 것 믿어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상담의 마지막은 실천 행동이니까 겁내지 말고 경험의 개방성을 가지고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6번입니다.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경제적 뭐 이렇게 거창합니까? 여하튼 인간 발달의 직업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아치문이네요. 아하, 아치문 어디서 봤더라? 수퍼에게서 봤죠. 수퍼의 진로 아치문에서 이렇게 매칭하는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이 개인적인 속성이고 무엇이 사회적인 속성이냐? 이거 너무 아치문같이 안 생겼나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왼쪽이 개인의 성향, 개인적 속성이라는 것이고 오른쪽이 사회적 속성이라는 것까지 아침은 나온 김에 제가 강조드려 봅니다. 왼쪽이 개인 기둥입니다. 두 개가 기둥이 잘 서야 되겠죠, 일단.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딩클라게의 진로 결정 유형 중 결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결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뭐 미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가 뭔지 정보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마비가 됐나 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는 바로 마비형입니다. 계획형은 좋겠죠. 뭐 계획해서 잘하는 유형들일 거고요. 번민, 우유부당, 고민하는 것이고요. 지연, 결정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마비가 되었나 보다 라고 해서 4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입니다. 상담의 종결, 마무리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나오는데요. 마무리, 초기 때 일어나는 일들, 중기 때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상담 종결 단계에서 내담자의 준비도를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마무리할 때 상담을 통해서 얻은 학습을 그렇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는 거 좋네요. 좋아. 2번, 남아있어. 그렇죠. 상담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정서적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내담자와 상담사 간의 의미 있는 밀접했던 관계를 적절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론 사후관계를 통해서도 또 주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기존에 만났던 횟수와 다른 차원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일단락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이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나아갈 것은 좋았는데 상담 목표를 이제서야 정하면 어떡합니까? 종결 끝나가는 마당에 상담의 목표를 새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담 목표는 간집 목까지가 상담 초기라고 했으니까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활동이다. 아닌 것은 답 3번이네요.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요건 중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가급적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춘 자에 대한 사례와 거리가 먼 것. 웬만하면은 다 좋겠죠. 뭐 둥글둥글하면 좋고 이해심이 많으면 좋고 다 좋은데요. 다 아름다운 말인데 지나칠 정도로 동정 없이 어느 정도는 좋은데 자기 먹고 사는 것까지 다 갖다 주고 이게 내 남자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내일인지 내일인지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하고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 아니다 해서 1번은 아닙니다. 40번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의 포괄. 왜 포괄했다고요? 진짜 명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담자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모든 것을 다 합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초기, 중기,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에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초기 때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기 때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종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합쳤다. 어떻게 합쳤는데 발레 얘기를 했던 것 혹시 생각나십니까? 자, 발레, 초기의 발레 할 때는요. 그렇죠.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레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발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역동적으로, 물론 여긴 정신이지만 역동적으로 하고 특히 이 역동은 정신이 아니라 특히 행동이 역동적이어야지 아름다운 발레가 된다 해서 순차적으로
초기, 중기, 마무리 잘 매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요. 직업 상담사는 우리 기출의 반복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드리는 멘트들을 잘 활용해서 쉽게 합격하시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1차 합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승전보를 올리고 2차 때에 저와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3, 4 과목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